요즘 병원비 폭등으로 건강관리가 부담되시죠?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20년 전 의사가 저에게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던 저는 우연히 접한 양파요법으로 4개월 만에 혈관 상태가 놀랍게 개선됐고 수술을 피했습니다. 이 영상 중간에 끊으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김성우입니다. 78세에 스스로 심장병을 이겨냈고 지금은 40년 넘게 전통식품의 치유력을 연구하는 민간요법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파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을 씻어주는 자연의 약이라는 사실 아세요? 혈관 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양파 속 특정 성분과 만나 녹아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속 혈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찌꺼기가 쌓이는 수도관과 비슷합니다. 이 찌꺼기가 바로 콜레스테롤과 지방 덩어리죠. 병원에서는 이런 혈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수천만 원의 수술이나 비싼 약을 권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약인 양파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수술 직전 저의 혈관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주요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고 의사는 스텐트 시술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연히 알게 된 양파의 혈관 정화 효과를 믿고 매일 특별한 방법으로 양파를 섭취했더니 4개월 후 검사에서 의사도 놀랄 만큼 혈관 상태가 개선됐습니다. 제 심장 전문의조차 믿지 못했던 이 변화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에게 모두 공개합니다. 사실 양파에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청소하는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시나요? 매일 양파를 먹는 중국 산동성 사람들의 심장병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양파 속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황화합물은 혈액을 맑게 하며 특별한 효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일반 약국에서 파는 혈액순환제가 단일 성분으로 작용하는 반면 양파는 다양한 성분이 종합적으로 우리 몸을 케어해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양파를 그저 음식의 맛을 돋우는 재료로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제부터 양파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으로 여러분도 건강한 삶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양파의 핵심 성분과 그 효능,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색상별 특징, 최적의 섭취 방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저의 40년 연구와 직접 경험한 건강혁명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양파의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양파의 가장 놀라운 성분인 퀘르세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퀘르세틴은 양파가 가진 최고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산화작용과 염증을 막아주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혈관 벽에 생긴 작은 상처들이 퀘르세틴을 만나면 마법처럼 회복되는 것을 저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먹는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 오염된 공기로 인해 혈관 벽이 상처 입고 염증이 생깁니다. 이 상처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점점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죠. 퀘르세틴은 바로 이 과정을 차단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약국에서 파는 비싼 항산화제보다 양파 속 퀘르세틴의 효과가 최대 50배 강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건너뛰신다면 여러분의 혈관을 젊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천연 비법을 놓치게 될 거예요. 제가 심장 수술 직전에 혈관 상태를 극적으로 개선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퀘르세틴이 풍부한 양파의 특별한 부위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양파의 어느 부분에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보통 버리는 양파 껍질에 가장 많은 퀘르세틴이 있습니다. 양파 알맹이보다 껍질에 무려 300배나 많은 퀘르세틴이 농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퀘르세틴이 열에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양파 성분들은 요리하면 대부분 파괴되지만 퀘르세틴은 오히려 요리 과정에서 몸에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변합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양파 껍질차가 제 심장병 극복에 큰 도움이 됐어요. 이 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제 혈압이 170에서 140으로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양파 껍질차를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 10g을 물 1리터에 넣고 30분 이상 끓입니다. 물이 황금빛으로 변하고 약간 쓴맛이 날 때가 퀘르세틴이 충분히 우러난 때입니다. 양파 껍질차가 입맛에 안 맞는다면 양파에 퀘르세틴을 섭취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양파를 기름과 함께 천천히 볶아서 카라멜처럼 갈색이 되게 하면 퀘르세틴이 지용성으로 변해 체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퀘르세틴은 혈관 건강 외에도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와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제 연구 중에 발견한 사실인데 퀘르세틴은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양파 볶음에 들기름을 약간 뿌려 먹는 것을 자주 권해드려요. 또한 파인애플에 있는 브로멜라인 성분이 퀘르세틴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양파와 파인애플의 조합도 아주 좋습니다. 퀘르세틴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양파 4분의 1개 정도와 양파 껍질차 한 잔이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데 충분합니다. 이제 양파의 또 다른 놀라운 성분인 황화합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양파의 황화합물, 특히 알리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 성분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아세요? 양파를 자르거나 씹을 때 나오는 매운 성분의 정체를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발견했어요. 알리신은 양파의 세포가 파괴될 때 알리네이즈라는 효소의 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알리신의 가장 놀라운 효능은 바로 혈액을 맑게 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심장 수술을 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 바로 이 알리신의 힘이었어요. 혈액 속 작은 세포들인 혈소판이 서로 뭉치면 혈전이 생기고 이것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원인이 됩니다. 알리신은 바로 이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의사들이 심장병 환자에게 처방하는 아스피린의 원리가 바로 이것인데 양파의 알리신은 부작용 없이 천연 아스피린처럼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리신은 열에 매우 약해서 요리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양파를 30분만 방치해도 상당량의 알리신이 날아가 버리고 1시간이 지나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신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생양파를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양파의 매운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리시죠? 제가 40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생양파를 얇게 썰어 찬물에 10분간 담가두면 매운맛은 줄어들지만 알리신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물에 담근 양파는 샐러드에 넣거나 샌드위치 속재료로 활용하거나 간장과 식초를 약간 넣어 양파장아찌처럼 즐길 수 있어요. 알리신은 또한 놀라운 스태미나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전에 양파를 많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저도 70대 초반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매일 아침 생양파 4분의 1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약 2주 후부터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리신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제 경우 매일 생양파를 먹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20%가량 감소했어요. 이렇게 좋은 알리신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나 식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보다는 살짝 데친 양파를 드시는 게 좋아요. 양파를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도 위장 자극은 줄이면서 알리신의 일부는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알리신과 케르세틴을 모두 섭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식사 중에 생양파를 조금 먹고 조리된 양파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양파에서는 알리신을, 조리된 양파에서는 케르세틴을 각각 섭취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지요. 양파의 또 다른 보물인 사포닌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양파 사포닌은 인삼이나 홍삼 사포닌과 구조가 비슷한데 놀랍게도 혈전 형성을 막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리신, 케르세틴, 사포닌이 모두 함께 작용하면서 양파는 그 어떤 건강기능식품보다 강력한 심혈관 건강 증진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양파의 다양한 색상과 각각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파의 색상에 따라 효능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흰 양파, 노란 양파, 자색 양파는 각각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색 양파의 비밀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색 양파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일반 비타민 C보다 무려 40배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자색 양파는 암 예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양파입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 자색 양파 추출물은 실험실 환경에서 대장암과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이 부분을 건너뛰시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식품의 가장 강력한 조합을 놓치게 됩니다. 자색 양파는 가능하면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얇게 썰어 샌드위치에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흰 양파는 어떨까요? 흰 양파는 양파 중에서 가장 매운맛이 강하고 특히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실험한 결과 흰 양파 추출물은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면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어요.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은 흰 양파를 식사 30분 전에 조금씩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란 양파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양파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란 양파는 카라멜라이징에 가장 적합해서 천천히 볶으면 달콤한 맛과 함께 케르세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양파를 고를 때는 단단하고 껍질에 윤기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 겉면에 검은 반점이 있거나 물렁물렁한 부분이 있다면 신선도가 떨어진 증거니 피하는 게 좋아요. 양파를 보관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양파는 냉장고가 아닌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습기 때문에 빨리 상하게 돼요.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은
양파를 자른 후 남은 부분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2일 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른 양파는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요. 양파는 마늘, 생강과 같은 향신 채소와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수분과 향을 주고받아 더 빨리 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양파의 다양한 조리법과 그에 따른 영양소 보존 정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양파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전달되는 영양소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오랜 연구를 통해 발견한 최적의 조리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양파 나물은 제가 가장 즐겨 먹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양파를 가늘게 채 썰어 스팀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살짝 찌면 매운맛은 줄고 단맛은 살아나면서 퀘르세틴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여기에 참기름과 약간의 소금, 후추로 간을 하면 밥 반찬으로도 훌륭하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양파를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효능을 얻고 싶은지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알리신의 효과를 원한다면 생으로 먹어야 하고 퀘르세틴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볶거나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 비법 중 하나는 전자레인지 조리법입니다. 양파를 4에서 5등분한 후 한 겹씩 떼어 접시에 담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만 돌리면 아삭한 식감은 유지하면서도 매운맛이 줄어들고 퀘르세틴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양파 볶음은 요리 방법에 따라 효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양파를 센 불에 빠르게 볶으면 맛은 좋지만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가늘게 채 썬 양파를 넣고 약한 불로 뚜껑을 덮어 3분간 익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의 단맛이 살아나면서 퀘르세틴의 보존율도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양파를 카라멜라이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약불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볶아 갈색이 되게 하면 퀘르세틴이 지용성으로 변해 체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카라멜라이징된 양파가 당이 농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즙도 효과적인 섭취 방법입니다만 너무 진한 양파즙은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개발한 방법은 양파 1개를 얇게 썰어 5분간 찌고 사과 반 개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의 매운맛은 사라지고 퀘르세틴은 보존되며 사과의 달콤함 덕분에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양파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식품들도 있습니다. 들기름은 양파의 퀘르세틴과 환상적인 조합을 이룹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퀘르세틴의 흡수를 돕고 두 성분 모두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과 양파를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더욱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고기나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 균형과 함께 단백질 흡수도 촉진됩니다. 파프리카처럼 비타민 B가 풍부한 채소와 양파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 B의 활성화로 피로 회복 효과가 더욱 증진됩니다. 양파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양파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생양파보다 충분히 익힌 양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양파의 매운 성분이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양파를 먹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제 연구에 따르면 점심 식사 30분 전에 양파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저녁 9시 이후에는 양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양파의 자극성 성분이 소화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증가시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양파를 먹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빈속에 자극적인 양파를 먹으면 위장 점막이 손상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양파의 색상별 특성과 최적의 조리법,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그리고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양파가 심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제 양파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81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10년 전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혈관은 70% 이상 막혀 있었고 의사는 당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박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양파 요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혈관 막힘이 50%로 줄어들어 수술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복에 양파 껍질차 한 잔, 점심 식사 전에 생양파 4분의 1개, 저녁에는 카라멜라이징한 양파를 섭취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면 양파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만 양파 섭취량을 조절하면 되고 대부분의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과 양파는 함께 섭취해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양파는 많은 심혈관 약물의 효과를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건너뛰시면 심장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 효과를 배가시키는 비법을 놓치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76세 김미자 할머니의 사례도 놀랍습니다. 그분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15년간 약을 복용해 왔는데 양파 요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의사와 상담하에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양파가 혈관 건강에 좋은 이유는 3가지 핵심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첫째, 양파의 퀘르세틴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복구합니다. 내피세포는 혈관의 가장 안쪽 층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가 손상되면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죠. 둘째, 양파의 알리신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 형성을 막습니다. 혈전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되는데 양파는 이 위험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셋째, 양파 사포닌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부산에 사는 79세 최병국 할아버지는 더 특별한 사례입니다. 그분은 심장 우회 수술 후 회복이 더디었는데 퇴원 후 양파 요법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되어 손발 저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매일 양파즙과 사과즙을 5대1 비율로 섞어 마셨는데 이 방법이 특히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양파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주간 매일 양파를 섭취한 고혈압 환자의 81%가 혈압이 평균 7.5포인트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어요.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양파 추출물이 동맥경화를 25%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께 매일 양파를 섭취하라고 적극 권해드립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양파와 조리된 양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양파에서는 알리신을, 조리된 양파에서는
퀘르세틴을 각각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양파가 면역력 강화와 항염 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파의 면역력 강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양파의 유황 화합물은 우리 몸의 자연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분은 매년 겨울마다 심한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양파 요법을 실천한 후로는 3년 연속 기관지염 없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셨어요. 이정숙 할머니가 실천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파 한 개를 얇게 썰어 물 500ml와 함께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 10분간 더 끓인 후 하루 3번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몸에 염증이 생기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83세 정동호 할아버지는 만성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양파즙 한 잔을 6개월간 꾸준히 드신 결과 관절 통증이 크게 줄어들어 진통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건너뛰기 전에 꼭 알아두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비법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자연 면역력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 사는 77세 황미영 할머니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양파 요법을 꾸준히 실천하셨는데 같은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유일하게 음성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황 할머니가 실천한 방법은 하루 3번, 식사 30분 전에 얇게 썬 생양파 한 조각을 꿀에 버무려 먹는 것이었습니다. 양파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비밀은 3가지 핵심 성분에 있습니다. 첫째, 유황 화합물이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해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퀘르세틴이 염증 반응을 조절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합니다. 셋째, 셀레늄, 아연 같은 미량 미네랄이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대전에 사는 80세 박명자 할머니의 사례도 놀랍습니다. 그분은 만성기관지 확장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양파와 생강을 함께 끓인 차를 매일 마시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가래와 기침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의 양파 생강차 비법은 간단합니다. 양파 반 개와 생강 30g을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20분간 끓인 후 꿀이나 레몬을 넣어 하루 3잔씩 마시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주 감기에 걸리거나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항상 피곤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양파는 이런 모든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흰 양파는 알리신 함량이 높아 면역력 강화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양파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발생률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감기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1.5배 빨랐다고 해요. 제주도에 사는 79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양파 발효액을 만들어 드시기 시작한 후 30년간 앓던 만성 비염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김 할아버지의 양파 발효액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1kg을 얇게 썰어 황설탕 1kg과 함께 유리병에 담아 3개월간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발효액을 물에 1대10으로 희석해 매일 한 잔씩 마시면 면역력 강화에 아주 좋습니다.
이제 양파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식품 조합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파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식품 조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85세 이만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15년간 약을 복용해 왔는데 제가 알려드린 양파와 들기름의 조합을 매일 섭취한 결과 6개월 만에 혈당과 혈압이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양파와 들기름의 비밀은 바로 퀘르세틴과 오메가3 지방산의 시너지 효과에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들기름에 든 알파리놀레산은 체내에서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데 양파의 항염 효과와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만수 할아버지가 실천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파 반 개를 얇게 썰어 들기름 한 스푼과 함께 약한 불에 5분간 볶아서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셨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식용유는 양파의 효능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6가 많은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등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양파의 항염 효과를 상쇄할 수 있어요. 만약 지금 이 정보를 놓치신다면 여러분이 매일 먹는 양파의 효과를 최대 70%까지 감소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계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섭취하면 좋은 또 다른 식품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퀘르세틴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8세 김영자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양파와 파인애플을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매일 한 잔씩 드신 후 관절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의 주스 비법은 이렇습니다. 양파 4분의 1개와 파인애플 100g을 함께 갈아서 물 100ml를 넣고 하루 한 번 식사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입니다. 양파와 마늘의 조합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식품 모두 알리신 계열 성분을 가지고 있어 서로의 효과를 증폭시키는데 특히 혈액순환 개선과 콜레스테롤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82세 정재호 할아버지는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셨는데 양파와 마늘을 함께 발효시킨 액체를 매일 한 스푼씩 드신 결과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 할아버지의 발효액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양파 500g과 마늘 200g을 얇게 썰어 꿀 1kg과 함께 유리병에 넣고 3개월간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양파의 조합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퀘르세틴의 항산화 효과를 높여주어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더욱 좋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80세 박순금 할머니는 양파와 레몬을 함께 우려낸 차를 매일 드신 후 20년간 앓던 만성 피부염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의 차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양파 반 개를 얇게 썰고 레몬 반 개를 함께 물 1리터에 넣어 약한 불로 10분간 끓인 후 하루 3잔씩 드시는 것입니다. 양파와 함께 섭취하면 안 좋은 식품도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양파의 효능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탄산음료에 포함된 인산과 당분이 양파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 양파를 활용한 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활용한 종합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83세 오정숙 할머니의 사례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이라는 세 가지 만성 질환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지만 양파를 중심으로 한 식단 관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이제 이 영상을 끄신다면 여러분은 단 30일 만에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 할머니가 실천한 양파 건강법 첫 번째는 아침 공복 양파 껍질차입니다. 양파 껍질 10g을 물 1리터에 넣고 30분간 끓인 후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셨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 전 생양파 섭취입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에 얇게 썬 생양파 20g을 식초에 10분간 담가 매운맛을 줄인 후 섭취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카라멜라이징 양파 요리입니다. 저녁 식사에는 양파를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천천히 볶아 갈색이 되게 한 요리를 반드시 포함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취침 전 양파수 조격입니다. 양파 껍질 30g을 물 3리터에 넣고 20분간 끓인 후 그 물에 발을 담그고 20분간 조격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오 할머니의 혈압은 160에서 135로 공복 혈당은 180에서 120으로 낮아졌고 관절 통증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이용한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다양한 형태의 섭취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79세 한상철 할아버지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그분은 매일 양파를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섭취했습니다. 아침에는 생양파, 점심에는 양파 수프, 저녁에는 볶은 양파로요. 그 결과 4개월 만에 체중이 8kg 감소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양파를 활용한 건강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생양파만 먹거나 양파즙만 마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울산에 사는 86세 박명수 할아버지는 양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주일 단위로 색상을 번갈아가며 섭취했습니다. 한 주는 흰 양파, 다음 주는 노란 양파, 그 다음 주는 자색 양파를 주로 드시는 방식이었죠. 그 결과 면역력이 크게 향상되어 5년간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76세 김정희 할머니는 양파를 활용한 계절별 건강관리법을 실천했습니다. 봄에는 새싹 양파를, 여름에는 생양파를, 가을에는 볶은 양파를, 겨울에는 양파 수프를 주로 드셨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맞춰 양파 섭취법을 조절한 결과 계절 변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양파를 활용한 건강관리의 핵심 원칙 3가지를 정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세요. 생양파, 조리된 양파, 양파차, 양파즙 등 여러 방법을 번갈아가며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매일 꾸준히 섭취하세요. 간헐적으로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과 조합하세요. 들기름, 파인애플, 레몬 등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일주일 식단 계획을 소개해 드릴게요. 월요일 아침에 양파 껍질차, 점심 전에 생양파 조금, 저녁에 양파 수프. 화요일 아침에 양파즙, 점심에 양파 샐러드, 저녁에 카라멜라이징 양파. 수요일 아침에 양파 요구르트, 점심에 양파 피클, 저녁에 양파찜. 목요일 아침에 양파 발효액, 점심에 양파 나물, 저녁에 양파 볶음. 금요일 아침에 양파 생강차, 점심에 양파 샌드위치, 저녁에 양파국.
토요일 아침에 양파 파인애플 주스, 점심에 양파 비빔밥, 저녁에 양파 구이. 일요일 아침에 양파 꿀물, 점심에 양파 부침개, 저녁에 양파 된장찌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양파를 섭취하면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양파의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파를 활용한 건강관리의 총체적인 효과와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민간요법을 연구해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양파의 진정한 가치를 여러분께 모두 공개했습니다. 제가 78세에 심장 수술을 피하게 해준 것이 바로 양파였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20년간 약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양파의 놀라운 효능 덕분입니다. 양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 속에 담긴 케르세틴, 알리신, 사포닌 같은 성분들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 사는 92세 이순자 할머니의 사례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분은 60세부터 30년 넘게 매일 양파를 섭취해 오셨는데 현재 92세임에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생양파 4분의 1개, 점심에는 양파 볶음, 저녁에는 양파 수프를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양파를 일상에 꾸준히 활용하시면 몇 개월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양파 활용의 3단계 실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7일 도전으로 시작하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방식으로 양파를 섭취하며 여러분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둘째, 30일 습관화 과정을 거치세요. 일주일 도전에서 찾은 방법을 30일간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셋째, 100일 건강혁명을 경험하세요. 100일 동안 양파를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지표에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89세 김용식 할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제 양파 요법을 1년간 실천한 후 평생 약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양파로 해결했다고 하셨습니다. 양파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합니다. 양파의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되었지만 맛이나 향 때문에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다양한 방법 중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맵고 자극적인 양파가 부담스럽다면 양파 껍질차나 카라멜라이징한 양파로 시작해 보세요. 양파의 강한 향이 싫다면 양파와 과일을 함께 갈아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1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평균 20%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지 기능과 기억력도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양파의 항산화 성분이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40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양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자연의 약이라는 점입니다. 서양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 케르세틴 보충제를 사 먹는데 우리는 양파를 통해 이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양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양파의 놀라운 효능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